안녕하세요. 내 집을 짓고 싶은 예비 건축주를 위한 땅부터 집까지 전체 일정 엿보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비 건축주의 내 집 짓기를 위한 마음의 준비와 땅 준비에 대해 알아봤다면 2회 강의에서는 공사 예산의 책정과 설계자 선정, 설계 후 내역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에게 적합한 땅을 준비하면서 건축사에게 규모 검토를 받아보시라고 했는데요. 건축사의 조언을 받으면서 땅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공사비의 예산을 짜고 설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실 땅을 살 때부터 땅값부터 건축 비용까지 전체 예산을 예상해야 하죠. 집 지으신 분들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평당 공사비를 알아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건축주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재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이 없는 공사비 산정은 비교가 무의미하다입니다. 전체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설계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성되는 직접 공사비와 그 직접 공사비의 46% 내외가 되는 간접 공사비인 공사 원가가 더해져야 전체 공사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공사 원가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뭔데 직접 공사비의 46%나 더 든다는 거지? 여기에는 각종 보험료와 퇴직공제 부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관리비, 건설사 이윤 등과 이 모든 것을 합한 공사비의 10%인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사비 산정은 설계 완료 후 공사 내역을 낼 때 나오는 공사비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가변 가능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재료비는 자재 선정에 따라 공사비의 증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인건비는 물론 기본적인 공사에 인건비는 들지만 디자인과 디테일에 따라 인건비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치 시장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 가방과 백화점에서 파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의 차이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다세대 다가구보다 더 나은 단열 성능을 원한다거나 내부 마감뿐 아니라 외부까지 섬세한 디테일을 원한다거나 층간 소음을 최대한 잡으려고 한다거나 새집 증후군 방지를 위해서 내부에 황토수 페인트를 바른다거나 소위 말하는 건강하고 조용하며 디테일이 살아있는 하자 없는 나만의 명품 건축물을 갖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료비와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간접 공사비인 공사 원가도 같이 상승해서 전체 공사비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또 그에 맞는 설계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설계비와 감리비가 듭니다. 예상 공사비를 산정할 때 주변에서 평당 얼마에 공사했다라고 들으셨다면 그 건축물을 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공사비면 이 정도 마감재와 이 정도의 외관이 나올 수 있구나 예상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와 같은 수준으로 짓는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물가가 엄청 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년에 5% 내외의 일반적인 공사비 상승을 고려할 것. 여기서 자재비가 매우 올랐다면 그 이상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건축물은 다 지어진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에 지었는데 하자는 없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싼 값에 레벨이 낮은 시공한 경우 하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안 나게 집을 짓는 것에는 설계자의 많은 디테일과 좋은 자재, 인건비의 증가가 발생합니다. 셋째, 단열과 방수가 잘 되는지, 층간소음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단열과 방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사비는 더 들 수 있습니다. 넷째, 내가 그 정도의 디자인이면 만족하는지입니다. 디자인에 따라 공사비는 증가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은 적게 들이고 좋은 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27년 넘게 건축을 해온 저의 결론은 적정한 돈을 들여서 그 돈이 투자된 만큼의 건축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당 1,000만 원의 돈을 투자했으면 평당 1,000만 원의 건축물이 나와야 하고 평당 1,500만 원을 투자했으면 평당 1,500만 원의 건축물이 나오도록 설계자나 건설사, 감리자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설계자와 감리자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건축주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평당 공사비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건설사에 나 200평짜리 다세대를 짓고 싶은데 공사비 얼마 들어요? 라고 물으시면 대강의 평당 공사비는 알 수 있지만 내가 갖고 싶은 집이 시장 가방인지 명품 가방인지 어떤 종류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사가 평당 얼마 든다고 말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공사비 예산을 책정하려면 신뢰할 만한 건축사를 찾아서 자신이 투자할 공사비의 규모를 상의해보고 한정된 공사비 내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챙기고 나머지는 욕심을 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좋은 건축사를 선정해서 설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설계 완료 후 내역 작업은 필요할까?입니다. 앞에서 전체 공사비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성되는 직접 공사비와 그 직접 공사비의 46% 내외가 되는 간접 공사비인 공사 원가가 더해져야 공사비가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설계 후 도면에 근거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 직접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 원가를 산출하여 전체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내역 작업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내역은 관공서나 나라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많이 내고 민간인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내역을 많이 내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건축주인 경우 설계를 하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얼마에 공사해 줄지 견적을 달라고 하고 건설사가 자신들이 공사할 내역을 정리해서 견적시 제시합니다. 이때 건설사는 도면에 있는 내용은 내역에 포함하지만 도면에 적혀 있지 않은 수많은 아이템을 견적시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건설사 5군데의 견적을 요청하면 업체마다 시공 시 필요한 자재의 개수, 종류들이 다 다르고 누락하는 것도 다 달라서 5군데의 공사비를 비교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싸게 견적을 냈다고 덥석 계약을 했다가 공사 중에 내역서에 없는 자재와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견적을 제일 비싸게 냈던 업체보다 몇 천에서 몇 억까지 공사비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공사를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중 가장 많은 공사비가 드는 건축은 꼭 내역을 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역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내역은 공사를 하기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십 장 중에 한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벽돌의 종류와 수량, 벽돌 쌓기 비용, 운반비, 벽돌 매집 물량과 인건비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내역에서는 우리가 설계한 건축물을 벽돌 공정, 콘크리트 공정, 방수 공정 등 모든 공정에 대해 재료의 수량을 구하고 인건비를 구합니다. 그런 모든 공정의 수량을 산출해서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공정별로 창호, 타일, 돌 물량 등 건축 전반에 대한 것을 도면에 표기하지 않더라도 내역서에는 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공정에 대한 직접 공사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하는 거고요. 총 4억 8,900만 원이 나왔네요. 이게 앞에서 말한 직접 공사비입니다. 직접 공사비가 나오면 아까 말했듯 각종 보험료와 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들어간 간접 공사비를 더하게 되고 다 더하니 부가세 포함해서 7억 3,400만 원이 나왔네요. 공사 원가 계산이 되면 직접 공사비의 46% 내외가 증가된다고 했죠. 이렇게 계산된 내역서는 수십 장 이상 나옵니다. 여기서 수량과 자재 스펙만 남기고 건설사에 보내고 건설사에서 같은 자재의 재료비와 노무비를 얼마에 공사할지 써서 받는 형식이라면 5군데 건설사에 보내더라도 모두 같은 기준의 공사비를 받고 비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역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 기계, 소방은 내역을 내면 공사비가 너무 증가가 돼서 민간에서는 건축만 내역을 내고 전기, 기계, 소방은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제출해 달라고 건설사에 저는 그렇게 요청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꼭 맞는 방식은 아니고 건축사마다, 건축주마다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더 나은 방식을 알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역을 내면 단점은 초기 공사비가 예상보다 매우 높게 나오는데요. 공사 중 건축주의 변심만 없다면 공사비의 증가는 크지 않습니다. 내역을 안 내고 건설사에서 만든 견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사 중 추가 자재와 추가 인건비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나올 수 있고 그건 설계자나 감리자도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내역을 설계자에게 요청할 때는 설계자도 내역 사무실에 업무를 요청하고 비용을 주기 때문에 추가 설계비를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회에서는 건설사 선정 전 숙지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